네, 오늘은 1부 마지막 시간이고요. 3강 악기의 기원과 유래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친숙하고 또 널리 사용되는 악기 대부분은 사실상 서양 악기죠. 아쉽게도 우리 국악기는 그 연주 범위나 장르가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그럼에도 이 악기라는 걸 두루두루 살펴보다 보면요. 세계적으로 비슷한 범주 안에서 다 구분이 되고요. 또 악기 자체도 사실 형태나 뭐 작동 원리를 보면 굉장히 유사한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악기가 없이 사실은 음악을 온전히 연주하는 것은 굉장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다면 이 악기는 도대체 어디에서 유래했느냐 우리가 간단히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악기 구분에 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악기라는 건 내가 원하는 음악적 목적만 달성할 수 있는 그 소리를 낼 수 있다. 뭐든지 쓸 수 있습니다. 뭐 책상과 펜, 유리잔에 담긴 물, 쇠파이프, 뭐 아무거나 다 쓸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소리만 낼 수 있으면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박자, 음정, 더 나아가서 음을 쌓아가지고 화음을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음악을 연주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악기라고 말할 때는요,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져서 우리에게 이 연주용으로서 사용되는 어떤 전통적인 기구를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음악 인류학자인 작스 또 호른 보스텔이라는 사람에 따르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악기를 크게 5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화면 보시면 에어로폰, 그래서 에어로 하면 공기란 뜻이죠. 그래서 공기 기둥이 울려서 소리 나는 악기 종류가 있고요. 이디오폰, 그 자체가 울려서 소리 나는 악기, 예를 들면 종이나 심벌재 같은 악기가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 이제 멤브라노폰이라고 해서 어떤 막이 울려서 소리가 나는 악기들, 예를 들면 북이나 드럼이 있겠죠. 그 다음에 코르도폰, 현이 울려서 소리 나는 악기들이 있고요. 그 다음 이제 현대에 들어와서 기계와 전자 악기가 새로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류는 이제 세계에 있는 모든 악기를 크게 분류하기 위한 카테고리인 것이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건 서양 악기 위주입니다. 그래서 서양 악기는 분류가 조금 다른데요. 화면에 보시면 크게 현악기, 현이 울려서 소리 나는 악기가 있고요. 금관 악기, 금관, 목관 하면 사실은 이제 재료로 분류할 것 같지만 지금으로서 정의는 좀 다릅니다. 금관은 마우스피스라는 거에 입술을 진동시켜서 입술로 부는 악기고요. 목관악기는 금관악기에 속하지 않은 모든 관악기를 목관악기라고 말합니다. 4번에 보면 건반악기가 있죠. 건반을 누르는 그런 기계적인 작동 방식으로 소리가 나는 모든 악기이고요. 마지막으로 5번째 타악기, 두드려서 소리를 내는 악기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구분, 지금 보시는 5가지 서양 악기 구분에 따라서 악기의 종류 그리고 유래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처음에는 현악기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죠. 현악기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현을 울려서 내는 악기이지만 어떻게 현을 울릴 것이냐에 대한 방법은 사실 다양해요. 현을 문지를 수도 있고요. 현을 칠 수도 있고요. 현을 퉁길 수도 있습니다. 이 방식에 따라서 문지르면 찰현악기라고 하고요. 현을 치면 타현악기라고 하고요. 현을 퉁기면 발현악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악기의 형태는 이 악기 연주 방식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요. 현을 친다 라는 점에서 피아노도 사실은 현악기로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아노의 작동 방식을 보면 건반을 눌렀을 때 이 연결되어 있는 해머가 현을 땅 때리면서 소리가 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건반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서양 악기에서는 전통적으로 건반 악기로 따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찰현 악기, 그러니까 문질러서 현을 문질러서 소리를 내는 악기 중에서 이 바이올린 쪽의 현악기들을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올린, 비올라, 그리고 첼로, 콘트라베이스 많이 들어보시고 또 알고 계시는 악기죠. 이 악기들은 보면 전체적으로 실루엣이 좀 비슷합니다. 크기만 좀 다르죠. 이 악기들은 울림통 그리고 현의 길이에 따라서 고음, 저음을 내는데요.
이 전신이라고도 할 수 있는 악기에는 비엘, 리베카, 뭐 리라, 비올 같은 악기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비엘, 비올은 여러분들이 이름만 들어도 약간 유추할 수 있어요. 바이올린, 비올라 이런 악기 이름과 굉장히 유사하죠. 보면 형상도 좀 비슷한데 사실은 두 악기는 같은 그 조상을 두고 있는 현악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사진과 표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보시면 비엘은 바이올린처럼 작고요. 그 다음에 비올은 첼로처럼 큽니다. 뭐 그림에서 제가 1대1로 대조를 해놓은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비올이 훨씬 더 큰데 그럼 이제 화면 밖을 넘어가 버려서 제가 좀 축소해 놓은 거고요. 자세히 보시면 사실은 비슷해 보이지만 또 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일단은 바이올린족과 비올족을 보면 몸통의 구멍이 F 형태가 아닙니다. 그리고 BL 혹은 이제 비올족들 같은 경우에는 현이 5개예요. 보통 바이올린족들은 현이 4개죠. 그 다음에 비올은 고음, 중음, 저음을 내는 모든 악기가 다 첼로처럼 다리를 감싸 안고 연주를 합니다. 제가 이따 다음 화면에서도 보여드릴 거예요. 줄도 6개, 보통 7개 정도까지 있는 악기도 있고 지판을 잘 보시면 비올이든 비엘이든 지판을 잘 보시면요. 기타처럼 프렛이 있습니다. 보면 가로로 가로지르는 선이 붙어 있죠. 바이올린은 그런 게 없는데 기타도 보면 이 프렛을 누르게 돼 있잖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올인데 다 비올이에요. 여기 있는 모든 악기가. 저 왼쪽에 가장 작은 바이올린처럼 생긴 것도 비올이고 오른쪽에 가장 큰 첼로처럼 생긴 것도 비올입니다. 그런데 보면 이 다리를 다 감싸서 악기를 지탱하고 있죠. 지금으로서는 바이올린족 같은 경우에는 어깨에다가 견착을 해서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비올은 다 저렇게 다리에 끼고 합니다. 근데 보면 첼로처럼 큰 비올도 밑에 뭐가 없어요? 핀이 없죠. 다리로만 오로지 지탱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비올라 다 감바라고도 표현을 해요. 줄여서 감바라고도 하는데 다리로 이렇게 감싼다라는 의미입니다. 비올은 15세기 후반 그리고 18세기 초반까지 쓰였습니다. 그리고 16세기부터 등장했던 이 바이올린족 악기들, 바이올린, 뭐 비올라, 첼로, 콘트라베이스 이 악기들과 사실 경쟁 구도였어요. 그러니까 동시대에 존재하면서 서로 경쟁을 했던 악기 분류인데 이 두 악기류는 현의 장력, 또 조율 방법, 옆판, 뒷판 그 형태를 세세하게 따지고 오면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비올족 악기는 왜 바이올린족과의 싸움에서 밀렸느냐?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제 음색의 특징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비올족 악기들은 음색이 튀지 않고요. 공명이 깊어서 실내악 혹은 노래 반주를 할 때 굉장히 용이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18세기부터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서민들의 어떤 귀족 문화가 서민들도 많이 누릴 수 있게 되면서 클래식이 이제 대중화된 거죠.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콘서트 홀이에요. 예, 많은 청중들이 함께 모여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콘서트 홀의 연주가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비올은 소리가 안 컸어요. 이 콘서트 홀에서 연주하기에는 소리가 너무 작았던 겁니다. 그래서 음량이 훨씬 큰 바이올린족 악기들이 이제 선호가 되기 시작했고 그렇게 점차 사장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날 고음악 연주를 하시는 분들은 이 비올을 가지고 이제 옛날 음악들을 연주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하프를 좀 살펴볼게요. 하프는요, 고대부터 사용된 아주 유서 깊은 악기입니다. 오늘날 이제 오케스트라에서 쓰는 악기 중에 거의 유일한 발현 악기, 현을 퉁겨서 내는 악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프는 고대부터 리라라는 악기와 혼용해서 썼습니다. 리라나 하프나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앞서 살펴본 차련 악기들도 사실은 이 하프 그리고 리라라는 형태에서 파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프 리라는 여러분들이 형태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사냥용 활 있죠. 활이 보면 현에 의해서 이렇게 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현을 더 추가해서 그걸 퉁기는 것에서 시작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우선 유연한 나무 그리고 줄만 있으면 하프를 만드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프라고 제가 말씀드릴 때는 그 오케스트라에서 쓰는 그 큰 하프 있죠. 그거를 콘서트 그랜드 하프라고 하는데 그 막 사람보다 더 큰 그 하프가 아니고요. 리라 이렇게 손에 들고 있는 조그만한 하프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리라는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보면 음악의 신인 아폴론과 함께 있기도 하고요. 또 지옥에 빠진 자기 아내를 구하려고 하데스 앞에서 연주했던 이 오르페우스도 보면 리라와 비슷한 부류의 악기를 연주합니다. 리라는 성경에도 등장하는데요. 바로 다윗의 연주 장면이죠. 하프는 형태가 곡선이고 또 음색이 아름다워서 아주 예전부터 천상의 악기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어떤 악기보다도 굉장히 여성적인 색채가 강해요. 그런데 기록에 따르면 고대부터 뛰어난 하피스트들은 대부분 남자라는 재밌는 점도 있습니다. 하프는 이 아주 고대부터 사용됐기 때문에 종교 의식에서도 많이 쓰였고요. 축제, 뭐 음악회, 거의 모든 연주 분야에서 전통적으로 쓰였던 악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에는 하프가 그렇게 널리 쓰이지는 않고 있죠. 여러분들이 주로 이제 공연을 보러 갔을 때 접하게 되는 그 엄청 큰 콘서트 그랜드 하프 같은 경우에는 무게가 최소 38kg, 케이스 무게만 100kg가 넘는다고 해요. 그래서 들고 다니기도 무척 어렵고요. 그 하프에 있는 줄 수만 하더라도 46개, 47개 정도 돼요. 피아노의 절반 정도 되죠. 그러니까 엄청난 악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금관악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관악기, 목관악기, 뭐 말만 들으면 금으로 만든, 철로 만든 악기, 목관하면 뭐 나무로 만든 악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재료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이 악기 재료들이 쭉 변했기 때문에 그래요. 마우스피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입술로 진동시켜서 소리를 내면 우리가 금관악기로 분류를 합니다. 금관악기의 첫 번째는 트럼펫입니다. 트럼펫은 모든 금관악기의 조상격입니다. 사실 트럼펫은 맨 처음에 기다란 관을 이렇게 구부려 가지고 만든 거였어요. 근데 트럼펫 소리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음색이 굉장히 따뜻합니다. 그리고 힘차요. 게다가 그 울림이 굉장히 멀리까지 전달이 되기 때문에 트럼펫은 아주 예전부터 군대에서 신호를 전달하는 혹은 팡파레를 하는 악기로 사용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처럼 금속으로 만들기 시작한 건 금속을 우리가 잘 주조를 할 수 있는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고대에는 뭐 동물의 뿔, 그 다음에 나무 같은 것을 깎아가지고 나팔로 사용을 했어요. 그게 전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무튼 트럼펫은 이러한 이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무엇을 상징하느냐? 승리, 기쁨, 그리고 왕의 권위, 고귀한 품격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면 트럼펫 소리, 나팔 소리라고도 나와 있죠. 나팔 소리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등장하는 악기 소리로 묘사가 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트럼펫은 보면 이렇게 누르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밸브라고 하는데요. 원래는 트럼펫에 밸브가 없었어요. 이런 밸브가 없는 형태를 보통 내추럴이라고 해서 내추럴 트럼펫, 내추럴 호른 뭐 이런 식으로 장명을 하는데요. 밸브가 달리기 전까지 이 트럼펫, 특히 금관악기들이 낼 수 있는 음수가 굉장히 적었다고 해요. 특정한 음만 낼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밸브가 19세기에 발명이 됩니다. 얼마 안 됐죠? 19세기면 한 200년 전쯤에 발명이 된 건데 이게 발명이 되면서 거의 도레미파솔라시도 모든 음을 연주할 수 있게 되었고 그때부터 이제 더 많은 오케스트라에서 활용도가 생긴 거예요. 자, 그다음 호른, 트롬본, 튜바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을 좀 준비했는데요. 호른은 트럼펫보다는 조금 더 낮은 소리를 내는데 원래는 사냥터에서 신호를 주고받는 용도로 썼다고 해요. 18세기라는 굉장히 늦은 시기에 들어서 이 예술 음악을 연주하는 악기로 곽광을 받았는데요. 자, 제가 지금 밑에 보이는 그림 보면 호른이라고 되어 있는 게 오늘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호른의 형태고요. 옆에 트롬프 드 샤스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호른의 원형 중에 하나입니다. 보면 굉장히 단순하게 생겼죠. 그냥 관을 동글동글 꼬아서 만든 겁니다. 왜 저렇게 만들었느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냥을 할 때 신호용으로 썼다 그랬잖아요. 말을 타면서 불 수 있어야겠죠. 한 손으로는 말 고삐를 잡고
한 손으로는 불 수 있어야 되니까 저렇게 원형의 단순한 형태로 만들었던 겁니다. 자, 그 다음 보면 트롬본이에요. 트롬본은 얼핏 보면 트럼펫처럼 생겼지만 기다란 슬라이드가 달려 있습니다. 저 슬라이드를 앞으로 뺐다 안으로 넣었다 하면서 음을 조절을 하게 되는데요. 트롬본은 음색이 좀 중후한 편이기 때문에 바로크, 르네상스 시대에는 교회에서 합창 성부를 같이 연주할 때 이 트롬본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트롬본 같은 경우에는 이 클래식계에서는 베토벤의 교향곡 5번을 기점으로 오케스트라에서 본격적으로 편성이 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오케스트라라는 공연 자체가 콘서트 홀이 생기면서 더 유명해진 것도 있겠지만 금관악기들이 전체적으로 오케스트라에 편입된 시기는 좀 상당히 늦은 편이긴 합니다. 튜바는 19세기 초에 새롭게 개발된 악기로 금관악기계에선 막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금관악기가 예술 음악에 사용된 시기가 늦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금관악기 라인에서 튜바는 베이스를 담당하고요. 그에 걸맞게 악기의 크기도 거의 사람 상반신만한 엄청난 크기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목관악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관악기엔 뭐가 있느냐? 앞서 만들었던 이제 금관악기를 제외한 모든 관악기가 들어가요. 클라리넷, 오보에, 바순, 그리고 플루트, 색소폰 다 목관악기로 분류가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플루트를 금속으로 만들죠. 그런데 고대에는 회양목, 상아 이런 걸 깎아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목관악기로 전통적으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목관악기의 특징은 뭐냐? 금관악기는 마우스피스에 입술을 이렇게 떨어서 소리를 낸다 그러면 목관악기는 타원형 입구에 후 불어서 소리를 내거나 아니면 리드라는 게 있습니다. 갈대를 굉장히 얇게 깎아서 만든 건데 그 리드를 불어서 소리를 내는 것이 목관악기의 특징이에요. 먼저 플루트를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플루트 소리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케스트라에서 가장 밝고 화려한 소리를 냅니다. 그런데 바로크 시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1600, 700년대죠. 1700년대만 하더라도 플루트라고 보통 말을 하면 리코더를 뜻했어요. 근데 리코더는 뭐 우리 초등학교 때도 많이 불렀지만 음량이 작습니다. 소리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플루트는 소리가 훨씬 크죠. 그리고 고음을 내잖아요. 그러면서 이 플루트가 이제 본격적으로 리코더를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플루트가 개량이 되면서 이제 금속으로 제작이 됐을 때 더 맑고 화려한 소리를 가지게 되어서요. 사실 플루트, 뭐 리코더도 마찬가지지만 그 전신은 뭐겠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피리겠죠. 고대에 불렀던 피리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 목관악기 중에 플루트는 유일하게 리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족에 속한 다른 악기에 뭐가 있냐면 피콜로, 그리고 알토 플루트, 베이스 플루트 같은 다른 파생형이 존재해요. 그 다음에 클라리넷입니다. 클라리넷은 목관악기 중에서 딱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리드 한 장으로 소리를 내거든요. 그래서 이 소리의 표현 범위가 넓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클라리넷에도 여러 가지 바리에이션이 있는데 종류만 10가지가 넘는다고 해요. 지금 옆에 베이스 클라리넷을 제가 사진을 첨부해 드렸지만 이런 형태로 이제 바리에이션이 10개가 넘는 클라리넷 종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오보에와 바순인데요. 제가 두 악기를 묶은 이유는 리드를 2개 사용하는 겹리드 악기로 분류가 되기 때문입니다. 클라리넷은 리드, 그 갈대로 깎아 만든 요 입에다 대고 부는 게 하나 들어가는 거고요. 오보에하고 바순은 이제 겹리드, 리드가 2개 들어갑니다. 오보의 소리는 우리가 나중에 또 음악을 계속 청취할 거거든요. 이제 나중에 그러면 들으시면 바로 아실 거예요. 굉장히 독특한 소리를 갖고 있는데 약간 콧소리 비슷한 소리가 납니다. 근데 굉장히 감미로우면서도 애절하게 들릴 때도 있어요. 오보의 특징은 그 소리가 굉장히 귀에 잘 꽂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케스트라 공연을 나중에 보러 가실 기회가 있으면 조율을 할 때 잘 보세요. 맨 처음에 단원들이 들어와서 튜닝을 하거든요. 튜닝할 때 오보에가 그 튜닝 기준음을 쭉 연주를 해줍니다. 그래서 오보에가 라 소리를 내면 이제 그걸 가지고 먼저 관악기들이 튜닝을 하고 한 번 더 하면 현악기들이 튜닝을 하고, 그래서 오케스트라에서 튜닝의 기준은 뭐다? 오보에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바순이 있는데 바순은 앞선 악기 중에 가장 낮은 음역대를 연주합니다. 모든 이 목관악기 중에 가장 낮은
모든이라고 하긴 좀 그렇죠. 뭐 베이스 클라리넷도 있고 베이스 플루트도 있으니까요. 근데 어쨌든 이 악기 종류 카테고리로만 봤을 때는 이제 가장 낮은 음역대를 연주하고요. 바수는 오늘날 오케스트라에서 절대 빠지면 안 되는 중요한 악기 중에 하나입니다. 바수는 좀 역사가 길어요. 바로크 시대부터 굉장히 애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세기에 지금 여러분들이 사진에 보시는 바순의 형태가 등장한 거예요. 이걸 모던 바순이라고 합니다. 바순은 전체 간 길이, 저걸 조립하는 거거든요. 저걸 조립하기 전에 관 길이를 다 빼면 2.95m가 나오고요. 저걸 다 조립을 한, 지금 보이시는 그림이 다 조립한 상태인데 조립을 해도 1.5m라는 굉장히 큰 길이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건반 악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아노, 챈발로 뭐 이런 악기들이겠죠. 자, 먼저 피아노를 좀 볼게요. 피아노 하면 사실 우리한테는 가장 익숙한 악기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가장 배우기도 쉽고, 그죠? 진입 장벽이 낮은 악기인데 반주, 협주, 독주 다 가능한 게 바로 피아노예요. 그래서 악기계의 팔방미인이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근데 피아노,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피아노는 사실 굉장히 늦게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18세기가 다 돼서야 등장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뭐가 있었냐? 하프시코드라는 악기가 있었어요. 우리가 흔히 챈발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생긴 거 보면, 그림 보시면 뭐 거의 피아노처럼 똑같이 생겼죠. 그런데 소리를 내는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프시코드는 건반을 누르면 이 가죽 고리가 현을 딱 뜯어요. 그래서 창창창창 하는 그런 소리가 납니다. 여러분들 그 비발디의 4개 보면 창창창창 하는 소리들이 굉장히 자주 반주에 깔리는 그게 하프시코드거든요. 근데 피아노는 뭐냐? 해머가 현을 때리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두 악기의 작동 원리가 완전히 달라요. 현을 뜯는 하프시코드의 경우에는 이 연주자가 강약을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세게 치든 약하게 치든 이 뜯는 강도를 조절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피아노는 내가 건반을 세게 누르냐 약하게 누르냐에 따라서 이 해머도 천천히 때리냐 세게 때리냐가 조절이 되기 때문에 강약 조절, 그 다음에 내가 건반을 얼마나 깊이 누르고 얼마나 빨리 누르냐에 따라서 소리가 또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하프시코드, 챈발로보다는 훨씬 더 풍부한 소리 표현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름이 피아노인 거예요. 피아노, 포르테, 우리 예전에 이제 음악학원 다니셨던 분들, 또 음악 수업 들으셨던 분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피아노, 여리게란 뜻이고, 포르테, 강하다는 뜻이잖아요. 세게. 이탈리아어로 이 악기의 풀 네임이 피아노 포르테입니다. 그러니까 챈발로, 하프시코드에 비해서 피아노라는 악기는 약하게 칠 수도 있고 강하게 칠 수도 있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이제 피아노 포르테라고 불렀고, 오늘날 우리가 그걸 줄여서 그냥 피아노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마지막 건반 악기로는 좀 오르간을 살펴볼게요. 오르간은 사실 너무 복잡합니다. 오르간은 사실 피아노, 챈발로보다 훨씬 더 오래된 정말 역사가 깊은 건반 악기예요. 그리고 아주 복잡합니다. 고대 그리스 시대에 이미 오르간의 원형이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다른 강의에서 소개해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 고대 그리스 시대의 오르간 원형을 보면 물로 이제 소리를 냈었거든요.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공기로 바뀌면서 정착이 됩니다. 그리고 오르간이 오랫동안 이렇게 존속될 수 있었던 건 서방교회, 가톨릭교회죠. 가톨릭교회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쓰였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가톨릭교회의 유산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오르간은 건반 악기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관악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 공기통에다가 공기된 압축된 공기를 불어 넣어서 그거를 가지고 소리를 내요. 윈드 체스트, 파이프, 콘솔 이렇게 이 기계를 그렇게 세 개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데요. 이 기본적으로 송풍기라는 게 있습니다. 바람을 밀어 넣는 거죠. 그러면 그 송풍기가 저장고에다가 바람을 모아둡니다. 그러면 스톱 노브라는 장치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제 머리 위에 있는 그림에 보면 이게 콘솔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연주자는 요걸 연주하는 겁니다. 근데 보면 바닥에 이제 페달이 있죠. 저 페달도 건반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위에 매뉴얼이라고 영어로 되어 있는 부분도 이제 손으로 치는 건반인데 좌우에 보면 스톱이라고 지금 영어로 써져 있죠. 무슨 동그란 버튼들이 있는데 그걸 넣었다 뺐다 하는 겁니다. 보면 엄청 많죠. 파이프당 스톱이 다 있는 거거든요. 저 스톱 노비라는 장치에 의해서 이 윈드 체스트에 일렬로 파이프가 꽂혀 있는데 거기에 공기를 넣고 빼는 걸 조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주자는 건반만 누르면 되는 게 아니고요. 저 스톱을 다 제어를 해야 됩니다. 연주를 하면서. 그러니까 오르간 연주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쉽지 않은 겁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르간은 보통 이제 건축물의 일부로 여겨집니다. 이게 악기, 단독적인 악기라기보다는 건축물의 일부로 여겨져서 건물을 지을 때부터 설계에 포함이 돼요. 그리고 오랜 시간을 걸쳐서 계속 유지 보수를 해야 됩니다. 비용이 장난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특징 때문에 중세 유럽에서는 이제 교회 오르간이 주로 설치가 됐고요. 그리고 관리를 꾸준히 교회에서 해왔기 때문에 지금도 잘 작동을 하는 겁니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독일에서 연주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정말 유럽 교회 특징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뭐 안에 다 들어가봤자 100명이 겨우 앉을 수 있을까 정도 교회 사이즈가 대부분인데 보면은 그 좁은 공간에 이 엄청난 소리가 아주 압도적으로 꽉 차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타악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악기는 종류가 워낙 많아서 다 설명하기에는 좀 시간이 부족할 것 같은데요. 제가 요약을 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양 음악에서는 뭐 타악기를 높이를 갖느냐, 갖지 않느냐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드리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둘 다 북이죠. 종류로 따지면. 그런데 드럼 종류들은 조절이 안 됩니다. 반면 팀파니는 똑같은 북이어도 음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신기하죠. 이와 비슷하게 음을 조절할 수 있는 타악기, 음을 조절할 수 없는 타악기들로 쭉 구분을 하게 되면 다음 표처럼 나눌 수 있습니다. 높이가 있는 타악기는 팀파니, 실로폰, 마림바, 글로켄슈필, 비브라폰, 벨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다음 높이가 없는 타악기들, 드럼, 심벌즈, 트라이앵글, 탬버린, 캐스터네츠 그리고 목탁은 소리를 음을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실로폰도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로폰에서도 마림바라고 하면 둔탁하고 부드러운 소리가 나고 글로켄슈필 같은 경우에는 종소리를 내는 거죠. 이걸 피아노 건반처럼 치면서 연주할 수 있게 만든 게 글로켄슈필인 거고요. 뭐 실로폰, 벨 이런 타악기들은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교회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그 소리가 굉장히 맑고 가볍죠. 그래서 교회 음악에서도 타악기는 상당히 예전부터 많이 쓰였다. 그 정도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를 간단히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양 악기 구분에 따라서 악기 종류, 기원, 그리고 발전, 특징들을 좀 간략히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리가 현대음악을 위주로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자악기는 제외를 했습니다. 전자악기는 종류가 또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주로 살펴볼 부분은 아니니까요. 일단 악기 구분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랬죠? 현악기, 그 다음에 금관, 목관악기, 건반악기, 타악기 이렇게 5가지로 나눌 수 있다. 현악기에는 바이올린 쪽과 하프, 금관악기에는 트럼펫과 호른, 트럼본, 튜바가 있고요. 목관악기에는 플루트, 클라리넷, 오보에, 바순이 있고요. 건반악기에는 피아노, 오르간이 있고요. 타악기에는 팀파니, 드럼, 실로폰, 마림바 이런 다양한 악기들이 있었다. 이렇게 간단히 이해를 하고 나중에 연주할 때 이제 연주 들을 때 감상할 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악기들은 세계적으로 비슷하게 구분이 될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뭐 태평소처럼 부는 악기도 있고요. 가야금이나 거문고처럼 뜯거나 활로 연주하는 악기도 있고 북도 있고 다 있어요. 세계마다 다 그런 악기들은 있는데 어쨌든 그 소리가 갖고 있는 특징 그리고 악보 제가 말했죠. 오음계, 칠음계에 따라서 갖고 있는 음색이 또 다르기 때문에 그것과 합쳐지면서 각자 나라마다 민족마다 고유한 음악의 형태를 갖고 있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기독교는 중세 유럽에서 발달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유럽의 음악 문화를 당연히 가지고 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를 앞으로 또 듣고 살펴볼 때도 주로 이 유럽의 음악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2부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고대 음악 그리고 구약 시대의 찬송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